푸틴은 장기적인 소모 전략에 기반하여 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그 전략에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샤헤드 드론과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거의 매일 밤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전력망, 수처리 시설, 병원, 이러한 공격은 전쟁의 가장 어두우면서도 가장 일관된 기둥이었고 푸틴은 이를 수년간 지속할 계획이었다. 수-57 스텔스 전투기는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Tu-14ER은 핵 잠수함과 통신했다. 에이스 조기 경보기는 하늘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푸틴의 왕관 보석들이었고 재생산하기에는 너무 비쌌으며 전쟁을 지속하는 유일한 열쇠였다. 푸틴은 이 모든 것들을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랄 산맥 너머에서 시베리아까지 우크라이나가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믿는 지점으로 옮겼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숨고 있던 곳에서 그들을 사냥했고 6월 10일 밤에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로 이 희귀하고 귀중한 무기를 생산하는 바로 그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체복사리에 있는 VNIIR 프로그레스 시설에서 생산된 코메타 안테나 모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거의 모든 정밀 무기의 두뇌입니다. 이 모듈은 글로나스와 GPS 위성 신호를 읽어 무기를 목표물로 안내합니다. 이 모듈이 없으면 미사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드론은 목표물을 찾을 수 없으며 스마트 탄약은 단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설은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을 방해하는 전자전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어 공격의 두뇌와 방어의 핵심이 같은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6월 10일 밤 우크라이나에서 국내 생산된 순항 미사일 FP5 플라밍고가 1500km를 비행하여 이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두 번째입니다. 1년 만에 6번째입니다. 젤렌스키는 그날 밤 같은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장거리 탄약에 전자전 모듈을 공급하는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사마라 정유소는 950km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받았고 레닌그라드 지역에서는 18개의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 생산, 연료 인프라, 해군 물류를 동시에 한밤중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입니다. 샤헤드 드론의 내비게이션 정확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스칸데르와 칼리브르 유도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UMPK 활공 탄약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전자전 생산이 흔들리면 전선의 러시아 부대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더 취약해질 것입니다. 플라밍고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타격하여 두 전선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시설은 이전에 드론에 의해 4번 공격을 받았고 매번 수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가 큽니다. 드론은 몇 킬로그램의 탄두로 제한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플라밍고는 1150kg의 탄두를 가지고 도착했으며 러시아가 설치한 안티드론 케이지는 종이만큼이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리는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파괴된 것은 단지 벽과 장비가 아니라 생산 라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제재로 인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정밀 부품들은 구조적으로 교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체복사리는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푸틴의 전체 은신 및 재배치 전략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 붕괴의 시간표가 전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2024년에 우크라이나의 작전 드론 범위는 약 1000km였습니다. 푸틴은 그의 귀중한 자산을 몇백 킬로미터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에는 범위가 1500km를 초과했습니다. 푸틴은 그것들을 더 뒤로 옮겼습니다. 2026년에는 범위가 2000km를 넘었고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로 3000km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경주였고 달린 쪽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첫 번째 희생자는 4월 25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푸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푸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전쟁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었으며 각각의 가치는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2025년 내내 공식적인 인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 재고는 대략 30대로 프로토타입을 포함합니다. 비교하자면 록히드 마틴은 2025년에만 191대의 F-35를 인도했습니다. 푸틴은 이 전투기를 전투에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이 전투기를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이 전투기를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우랄 산맥 뒤편의 첼랴빈스크 근처 샤골 공군 기지로 옮겼습니다. 마자르의 버즈 브리게이드가 그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자율 드론이 러시아 영공 1700km를 넘었습니다. 레이더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브로브디는 결과를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수호이 57 2대, 수호이 34 1대, 그리고 정체불명의 전투기 1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러시아 지상 요원들이 손상된 항공기를 다친 경납고로 필사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되었습니다. 다음 위성 통과 전에 증거를 숨기려는 급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주 29일 밤 또 다른 대체 불가능한 임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타간로크 남부 비행장에서 무인 시스템 부대가 2대의 Tu-142B를 불태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Tu-142BMR로 전 세계에 단 12대에서 14대만 존재합니다. 이는 평범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이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의 핵 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전략적 통신 플랫폼입니다. 생산은 수십 년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대체품은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은 작전에서 이스칸데르 발사기도 파괴되었으며 타간로크가 처음으로 공격받은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1월 같은 비행장의 베리예프 공장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A-16 레이저 항공기와 A-100 조기경보 시제품 둘 다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파괴되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A-50은 회피 전략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AA-10U 공중 조기 경보기는 이제 숨을 군사기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AI 벡터 그룹의 위성 분석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타타르스탄의 베기체보, 첼랴빈스크, 니즈네바르토프스크 모두 민간 공항입니다. 러시아 최대 공항 운영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푸틴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안 부대가 민간 인프라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전투기와 탄약을 배치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직원들 사이에 두려움과 체계적인 압박의 분위기라고 보고했다. 군대가 자국의 민간 공항에 전략 항공기를 숨겨야 하는 상황은 거리 방패가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다. 이 비행 반응을 촉발한 사건의 연쇄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냥의 시작 장면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2024년 6월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4개의 러시아 공군 기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스파이더 웹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임대 트럭에 숨겨진 드론이 러시아 영토로 밀반입되어 전략 항공 시설을 겨냥했습니다. 결과 41대의 항공기가 손상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 준비가 된 전략 폭격기 함대의 최대 3분의 1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반응은 항상 같았다. 후퇴하고 더 동쪽으로 이동하고 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길 바라지만 매번 범위가 따라잡았다. 패턴은 분명하다. 2024년에 숨고 2025년에 더 뒤로 숨는다. 2026년에 어디에 숨든지 우크라이나가 찾아낸다. 푸틴이 숨기는 모든 보석은 다음 목표 목록에 오른다. 이 사냥들에서 공통된 점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의 체계적인 실패이며 러시아의 전문가들조차 이를 공개적으로 의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특파원 클루시니코프, 상대적으로 간단한 순항 미사일이 탐지되지 않고 날아갔다. 미국이나 나토가 수백 개의 토마호크를 발사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밀블로거 파이터 bomber, 이 미사일들은 개별적으로 발사됩니다. 공중 방어를 과부하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분석가 라이언 맥베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공중 방어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공을 통해 미니버스를 날리고 있습니다. 라서리드, 이 실패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밤 발사되는 수백 대의 드론은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방공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날아갑니다. 수주 동안 축적된 정보는 틈을 드러내고 그 틈이 중요한 목표와 일치할 때 플라밍고가 발사됩니다. 무작위 발사가 아닌 정보에 기반한 정밀 타격입니다. 플라밍고 자체가 거리의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3,000km의 사거리 토마호크보다 20% 더 깁니다. 1,150kg의 탄두 토마호크보다 3.7배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양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480km 떨어져 있으며 이는 플라밍고 사거리의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랄 산맥 너머도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한편 드론은 2000km를 초과하는 자율 비행 거리를 달성했으며 GPS 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AI 기반의 광학 지형 인식을 통해 항해합니다. 러시아가 GPS 제머에 쓴 수십억 루블은 이 시스템들에 대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생산 능력을 보십시오. 2019년 계약에서는 2027년까지 76대의 수-57 항공기를 계획했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총 재고는 대략 30대이며 시제품도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공식적인 인도가 전무했습니다. 생산 속도는 연간 4대에서 8대로 서방 제재로 인해 이 전투기에 필요한 핵심 전자 부품이 차단되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무자비합니다. 미국은 2025년에 191대의 F-35를 인도했습니다. 러시아가 4년 동안 생산하는 것을 미국은 3주 만에 생산합니다. Tu-142 생산은 수십 년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2대에서 14대의 Tu-142의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타간로그에서 손실되었습니다. 대체품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손실된 기체는 채울 수 없는 공백입니다. A-50 최소 4대가 전쟁 중에 손실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베리에프 공장은 유일한 생산 및 유지 보수 센터로 타간로크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A-50 생산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 생산 위기는 수출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출 전망에 치명적인 평판 손상을 우려하여 수-57의 전투 사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사용되지 않은 무기는 구매자에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인도는 2018년에 공동 FGFA 프로그램에서 철수했습니다. 알제리가 모호한 첫 번째 고객으로 언급되지만 확인된 인도는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경쟁자들은 이미 앞서 나갔습니다. 터키는 KAN 프로그램으로 5세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험 비행이 완료되었고 양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AN의 엔진과 주요 엔지니어링 부품의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 모터시치 및 아이브첸코 프로그레스와 공동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은 소련 시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 엔진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자랑이 드론의 먹잇감이 되는 동안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공동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2는 또 다른 차원을 추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150대를 주문했으며 첫 번째 인도는 2026년에 시작됩니다. 그리펜 2는 냉전 이후 단 하나의 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공대공 미사일인 메터로 무장하고 있으며 램제트 추진으로 100km 이상의 사거리에서 피할 수 없는 성능을 자랑하여 수-53T를 포함한 모든 러시아 전투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중국의 J-10 함대는 250대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F-35 함대는 1300대를 초과합니다. 러시아의 수-57 함대는 약 30대에 불과하며 일부는 드론에 의해 손상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푸틴이 전략적 계산에서 예상했던 그림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경쟁자들이 이미 그를 압도한 상황에서 그의 보물들이 드론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4년 동안 러시아의 기피를 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의 보물을 숨기고 공장을 이전하며 거리를 그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방패를 깨뜨렸습니다. 수호이 57 전투기는 1700km 떨어진 곳에서 사냥당했고 이를 대체할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투폴레프 142MR은 타간로크에서 불탔습니다. 전 세계에 12대만 남아있으며 더 이상 생산할 공장이 없습니다. A-50은 민간 공항에 피신해야 했습니다. 무기둔의 공장은 6번째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드론 방지 케이지는 종이만큼이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터키와 스웨덴과 5세대 동맹을 맺고 플라밍고를 양산에 돌입시켰으며 드론 범위를 3000km로 확장했습니다. 거리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으며 푸틴의 보물들이 하나씩 불타고 있어 결코 메울 수 없는 빈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디오의 끝에 도달했지만 우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섹션의 링크를 통해 우리의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